자, 주말간 엔비디아와의 그 협력, 그리고 GPU를 6만 장 확보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엔비디아와 앞으로 이 50조 시장, 50조, 그러니까 50조 달러죠. 50조 달러의 피지컬 AI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엔비디아와 협력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거의 6%대의 상승으로 이 단기적인 언더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또다시 올라가는 척하다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죠.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자리와 여기서부터 새롭게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 그리고 그 파동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이 뜨기 전까진 우린 오늘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것도 이미 예상을 했었고, 이런 변동성에는 우리가 뭐 초단타 스캘핑을 치는 거 아니면 괜찮다, 기다려라, 아직은 우리가 홀딩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주목하는 건 뭐 이런 거죠. 엔비디아와 손잡은 네이버, 앞으로 이 AI 쪽의 섹터에 다시 한번 네이버가 합류를 했고, 앞으로 이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희망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요.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최근에 나왔던 그 두나무와의 합병 때문에 올라왔던 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재료보다 지금 나오는 이 시장에, 특히나 AI 전반적인 시장에 확실히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재료는 장기적인 추세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AI 섹터로서 AI 쪽에 시장의 강세가 나올 땐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되어 갈 거고, 물론 등락폭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오늘 지수가 4,200포인트 돌파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랑 SK 때문이잖아요. 삼성과 SK가 오늘 둘 다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약간 이제 횡보를 좀 하거나 약간은 눌리죠? 그러면 못 갔던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텐데, 그런 게 바로 우리 네이버 주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도 분명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지개를 펴는 그런 부분들이 올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 봤을 때 결국 글로벌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절대로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뭐 외인들이 매도했다, 개인들이 매도했다, 뭐 기관들이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또 많이 나왔고요. 뭐 맥쿼리 증권이나 그렇고 KB증권이나 삼성, 뭐 NS투자증권,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많았고, 물론 매도세는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결국 추세를 절대 깨지 못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공매 세력들은 앞으로의 해지를 위한 매수 물량들도 쌓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쇼스키즈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하나의 상승 파동에 대한 진짜 고점이 어딘지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지난주보다는 심심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나 팔란티어나 AMD 이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연방 정부 셧다운은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 주주 쪽이 딱 이 정도인데, 지난주가 정말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많았잖아요. FOMC 금리 인하 발표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합의도 많이 되었고, 반도체 관세나 뭐 조선 쪽이나 여러 가지 또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젠슨 왕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AI 쪽에 힘을 실어주고 갔다라는 거.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저는 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장기적인 파동 자체가 이렇게 오파 고점으로 형성이 나가고 있고 이 오파 고점에 대한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나오는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확실한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오파 고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단기적인 고점 또 이런 등락폭들이 나올 때마다 매도나 매수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이 누구는 30% 수익을 보고 누구는 60% 수익을 보고 누구는 120% 수익을 보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뒤에 또다시 올라갈 때 그 조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기다릴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이 확실한 이 고점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여기까지 또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최대한 빨리 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소통을 해 나갈 거고 혹은 타점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을 건데 이게 장중이고 여러분들 매일 일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데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 매번 내가 차트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땐 제가 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한 달에 최소 2번, 많으면 4번?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 타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저와 함께 같이 좀 이끌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네이버라고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정보 전달을 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저에게 막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안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5천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뭐든 못 받아요. 아시겠죠?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달라는 거 이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아니 가끔씩 너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혼자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증시나 코인 시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요. 네. 절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주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관점을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구독자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미증시나 코인 시장에 대한 뭐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잡을 만한 또는 정확한 정보들이나 좋은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자 남기시면 네이버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 초대 링크도 다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주식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참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죠.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막 재무제표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 사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막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하고 여기에 목매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정말 돈을 많이 잃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전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는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이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드라마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해 나갈 테니까요.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서 좋은 결과 남기셨으면 좋겠고 네이버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